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안에 실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가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과 제주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온 것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안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 행안부가 적정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안부의 설득에 더 노력을 기울일 거고 민주당 차원의 당론으로 해서 함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치권 회복을 위해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서 발생한 주민자치권이 약화되고 생활자치가 실종되었다는 그런 특별자치도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서 선도적으로 좋은 제도가 잘 도입되고 도민들의 지방자치 권리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 대학 지원과 하수 처리 시설 증설, 농산물 해상 운송비 등 제주 지역 예산 1,418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지역의 필수 사업들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주를 찾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관련 예산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민투표와 정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김광수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 질문을 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이뤄진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인의 얼굴에 다른 영상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주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거 없이 떠돌고 있는 피해 학교 명단에 제주 지역 초중고 11곳이 거론됐고 이미 국제학교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으로 재학생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을 유포, 저장,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예방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 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 합성물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딥페이크 대응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하고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교육체제 개편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고의 경우 이미 특성화고로 투자한 시설들이 있는데 일반고로 전환하고 다른 부지에 다시 특성화고를 짓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또 고교체제 개편에서 체육고 신설 정책이 미뤄지면서 체육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연계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육지로 올라갑니다. 사립학교에 체육학과를 둔 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든 공립으로 꺼내서 아무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주의 사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제주도와 협의해 폐교 부지에 종합사격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정민구 도의원은 원도심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차고지 증명제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해 버스 노선을 개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버스 70대가 줄면서 이용객이 적은 읍면 지역이 소외될 거란 우려가 많았었는데 한 달 동안 500건이 넘는 불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제주도 버스 노선이 개편된 지 한 달.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남조로 노선입니다.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남원읍을 거쳐 서귀포시를 오갔는데 노선이 개편되면서 제주와 남원읍으로 운행 구간을 줄였습니다. 남원읍에서 서귀포시로 이어지는 구간이 없어지면서 남원읍 주민들은 서귀포로 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30분 더 걸리게 됐습니다. 서귀포 갔다가 오는데 이 길이를 가야 되는데 이 길이 가는 차가 없어요. 여기서 그 201번을 타고 와서 내리면은 즉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탈 게 없어요. 또 이용객은 많은데 버스가 하루 12대에서 절반으로 줄면서 탈 자리가 없어 지나가는 버스를 그냥 쳐다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20분 후에 오니까 출근 시간은 못 기다리니까 택시를 아침에도 탔어요. 새로 생긴 서귀포시 동서 구간 도심 급행버스는 어떨까? 이곳은 남원 지역의 도심 급행 종점인데요. 시가지와 떨어져 있어 고령층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이 불편한 데다 신설 노선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스 70대 감축으로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 대부분도 운행 횟수가 줄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이용객들의 평가입니다. 저기 버스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택시라도 타고 다니자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개편이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는 취지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 도심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 자가용 운행을 줄이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축이라든지 노선 이제 축소, 변경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명분에는 안 맞다. 최근 2달 동안 제주도에 들어온 버스 노선 불편 신고는 500여 건. 버스 운행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시간 조정, 노선 변경 등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옵서버스와 공영버스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꺼번에 전체 버스의 10%가 넘는 70여 대가 없어진 상황이어서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도 가을볕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소나기 구름이 밀려오면서 현재 서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북서부 지역은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절기상 가을이 완연하다는 백로인데요. 아직 여름더위가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제주 해안 지역은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주말 동안 맑은 날씨를 보여서 낮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낮에 쌓인 열기로 인해서 대기가 불안정해질 텐데요. 주말에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남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북부와 서부 지역 25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남부 지역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동부 지역 31도, 산간 지역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부터 주 후반까지 흐리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서귀포시 한 양돈장의 가축 분뇨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가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오늘 오전 해당 양동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고 토양 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3곳에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또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조만간 굴삭기를 투입해 오염된 곳의 흙을 걷어내고 오염 정도와 배출 규모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의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제주 지역의 1인당 개인 소득은 2,248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적었습니다. 전국 평균은 2,497만 원으로 제주보다 249만 원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2,819만 원인 서울이었고 제주보다 적은 곳은 2,243만 원과 2,245만 원인 경북과 경남이었습니다.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백골 시신 상태로 잇따라 발견되자 제주시가 현장 방문 조사를 벌입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현재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숙박업소 500여 곳과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0,000여 가구를 현장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과 지난 4월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잇따라 백골 시신이 발견됐으며 제주시 상반기 수급자 전수조사 결과 실종 신고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1명은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옛 여자친구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제주 시내 한 주택 현관문 앞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달아난 30대 남성을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서귀포까지 달아났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망치로 부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망치로 승용차를 부순 40대 남성을 특수 재물 손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해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골목길에서 11톤 화물차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짐을 싣고 있던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